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네, 제가 진짜 많이 바빴거든요. 가끔씩 좀 봐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아, 오늘 방송 본 주제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좀 드려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저희 집 컴퓨터가 싹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싹 다 컴퓨터를 재정리하는 과정에 7월달 저희 집 가계부 정리를 제가 아직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7월 16일 날 사랑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제 후원 계좌에다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방송 시작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너무 뒤늦게 제가 너무 늦게 발견하고 너무 늦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후원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비록 처음 첫 번째 분이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후원금을 물론 저희 가정의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데도 물론 쓰겠지만 일부는 꼭 탈북 여성들 인권 활동을 하는 통일만연합회에도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통일만연합회 지금 현재 비공개 프로젝트, 좀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10월달이 돼야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의 애환이 담긴 뜻깊은 프로젝트인 것만큼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또 다른 그런 무게감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통일만연합회 활동 열심히 많이 보이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항상 연말이라던가 하반기에 공개하는 것이 저희 그동안 활동해왔던 많은 특성상 일이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주신 분들은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본 주제에 들어가야겠죠. 방송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제가 올린 영상 모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상당히 저는 의미 깊은 기사였고, 그 기사로 솔직히 읽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유튜브를 보는 시대라서 그런 중요한 기사를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깊겠다고 생각했고,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을게요. 열심히 부지런히 제가 올릴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북한의 모든 정보를 상당히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좋아요 하나가, 그리고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 주제죠. 제2북 정보 수집을 위해 북한 인권단체들을 해킹하는 북한 해커들. 이 내용에 대해서 데일리 NK가 7월 29일 날 기사를 올렸어요.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하지만 이것이 상당히 주목을 못 받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어제 올린 영상과 오늘 오후에 올라간 그 영상에 이어서 이 주제를 다뤄서 세 개의 이슈가 한 번에 이렇게 다뤄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가 바로 데일리 NK가 7월 29일 날 북한 해커 조직 탈름, 인권단체 해킹 시도, 월부자 정보 수지라는 주제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원래 해킹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월북한 그 김금혁 씨에 관련된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탈북 단체들이 해킹을 시도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새로웠고, 이 기사를 읽는 과정에 제가 어제 올린 영상과 오늘 올린 김정은 핵 개발 자금을 북한이 모네로라는 이러한 가상화폐를 통해서 그들의 해킹 수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올라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세계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것을 노려서 북한이 어떤 악랄한 짓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동이 될 수 있는 기사고,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기간도 많이 해킹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재강조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28일 날 이강백이라는 국민통일방송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북한 인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탈북 단체장들 속에서도 많이 알려진 분이고, 북한 인권 기관들에서도 많이 이름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통일방송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주파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보내주는 이러한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표식 할 때도 제가 갔댔어요. 그런데 이 이강백 국민통일방송 대표가 제공한 피싱 의심의 메일이 전문가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 해당 메일이 북한 해킹 조직인 탈륨의 서행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됐습니다. 코로나19를 정부 지원금으로 가정한 북한의 해킹 수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을 때 해킹 조직이 3개 조직이 등장했는데 그 조직에는 이 탈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영상을 더 주목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공격자가 사용한 발신지 서버가 기존 탈륨 조직이 사용하였던 것과 공격 흐름상 거의 일치한다면서 탈륨은 김수키와 같은 조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탈륨이 어떤 조직인지 이 기사에서 다시 좀 강조를 했는데요. 탈륨은 지난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연방 법원에 고소한 북한 해킹 조직이라고 합니다. 김수키는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을 공격했으며 최근까지 국내 정치인, 학자, 탈북민, 대북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 APT를 지속해온 북한 해킹 조직이라고 합니다. 두 조직이 동일하거나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 해커는 국내 북한 인권단체 이름을 도용해 북한 핵실험장 지역 인근 출신 탈북민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이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이 이메일이 여기에서는 이번에 보낸 게 처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작년에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철한 대표 이름이나 그리고 김우강 대표님 이름이나 다양한 탈북 단체 대표들 이름으로 옵니다. 그러면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다 연결이 됐어요. 기본적인 연락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저한테 이런 메일 보낸 적 있어요? 야 그런 메일 내가 니한테 왜 보내? 이래서 제가 삭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강백 대표한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러한 탈북 단체장들 이름으로 해서 지금 메일이 발송된 거 정강일 대표님 이름으로도 저한테 메일이 전해왔다는데 정강일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나 그런 거 보낸 적 없어 이렇게 돼서 메일을 아예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북한 해킹에 많이 시달린 게 탈북 단체장들인데 탈북 단체장들은 이러한 메일이 올 때면 사전에 본인한테 확인을 합니다. 연락이 없던 단체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중요한 정보라면서 메일이 보내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먼저 열어보기 전에 사전에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항상 이루었습니다. 탈북 단체장 활동을 하면서 제가 북한 해킹에 가장 많이 시달리기 시작한 게 2018년부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작년에도 한 여러 건이 발생됐고 올해에도 상반기만 지금 한 4-5건이 발생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 이런 해킹 사이버 이런 기관하고 저는 항상 항시적으로 연락하고 담당 형사분들하고 항시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제 이메일을 항시적으로 제가 보안을 2중 3중으로 강화를 시켜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기사에서 지금 지적한 내용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메일 제목과 발신자 명으로 공격 대상자가 이메일을 열람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문 이사, 이 데일리 NK하고 인터뷰했던 문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발신지 주소가 네이버 메일이지만 실제로는 해커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며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이메일을 열람하기 전에 발신자에게 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한 수법인 거죠. 방법인 거죠. 여기에 발신자 이메일 주소도 해당 단체가 아닌 탈북민 대표로 있는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인 단체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 해커가 이메일 발신자를 조작을 하면서 발신자 명의와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기사에선 지적했습니다. 이메일에는 북한 핵실험 지역 인근 출신 탈북민 명단을 첨부합니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제가 지금 영상에 띄우게 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구글 드라이버에 담겨 있다.
클릭을 하면 팝업으로 네이버 로그인 창이 뜨고 사용자에게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요구한다.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면 해커가 준비해둔 해외 서버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제가 지금 비공개 프로젝트를 하는 게 그 북한에 정보가 들어간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해외 로그인이 되면서 제가 해외 로그인 자체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해외 로그인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바로 저는 그것을 차단을 시키고 모든 걸 로그아웃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본인의 메일에, 우리 요즘은 휴대폰에 메일 알람도 계속 오잖아요. 알람이 갑자기 탁 떴을 때 해외 로그인이 됐습니다 라는 알람이 뜰 때 바로 로그아웃을 먼저 해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빠른 차단이거든요. 저도 이제는 하도 여기에 시달리가 안 하니까 예, 저도 이런 방법을 터득을 하는데, 결국은 이메일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북한 핵실험장 지역 인근 출신 탈북민 명단이라는 제목이 문서를 먼저 나오는데, 이 문서를 절대로 클릭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아무 문서는 함부로 클릭을 안 하거든요. 공격 대상자가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해커의 전략 중에 하나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구글 드라이브 계정은 국내 유명 대학의 통일연구원을 사칭하고 있다. 이강배 대표한테 온 그 이메일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역시 해커가 공격 대상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배해 놓은 장치 중에 하나며, 해커가 지메일을 만든 후 특정 기간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방법이 상당히 겸허해요. 이 기사 내용에서 제가 주목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네이버 이메일 그 비밀번호를 해킹을 한 다음에 그 이름으로 또 다른 지메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걸 만든 후에 특정 기간으로 사칭을 해서 메일을 또 다른 공격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해커가 보여준 문서는 2018년 4월에 만들어진 내부에 별다른 악성 기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한글 문서 경우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해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문서가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방식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어 PC에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닌 단순 이메일 계정만을 노린 공격이라는 의미이다. 이메일 계정만 노린 것도 우리가 어찌 보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니?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찌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킹에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 기사 내용의 가장 팩트인 것 같습니다. 보통 북한 해커들은 휴식을 취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하는 일요일에 다편적이고 다소 허술한 공격을 한 점에서 상부에 갑작스러운 정보 수집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북한이 가상 탈북 단체들의 노리는 정보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탈북 단체들의 활동이 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탈북 단체들의 활동으로 해서 북한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방지를 할지에 대한 방안을 그들이 논쟁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해커들은 남북한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공격을 시도해왔고, 이에 북한은 지난 26일 공개한 월북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급하게 준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올렸던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위장한 북한 해커들의 공격에서는 언제 가장 많이 공격했나요? 주말과 공휴일, 긴 연휴, 이 시간을 공격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는 한국의 모든 웬만한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쉬잖아요. 그럼 사건이 발생돼도 바로 수습하기에는 정상 일가가 회복되기 전, 월요일이라던가 연휴가 끝난 이후라던가 공휴일이 끝난 이후에 뭔가는 우리가 서버에 대한 재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간에 공격을 받았다. 뭐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공격을 받았다. 이러면 그것을 다 재복구하고 우리가 신고하고 뭐 절차를 하고 하기에는 주말 동안에 상당한 것이 많은 것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자동 로그인을 모두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인터넷 자체에 뭔가 알람이 떴을 때 불안정한, 내가 알지 못한 조금 미심쩍은 알람이 떴다 이러면 무조건 로그아웃을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이버팀에서 저한테 알려준 또 하나의 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분들도 여기에 방심을 하지 마시고, 북한 테러 해커, 이제는 사이버 세상이잖아요. 그러한 사이버 세상인 것만큼 우리가 그러한 사이버 공간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